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초 소개를 많이 서둘러 주시고, 재촉을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해서 오늘 또 사랑초 소개에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는 노란색 계열이에요. 노란색 계열이지만 약간 환타색도 들어가고, 주홍톤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색 또 소개하다가 또 옆에 보이면 또 무작위로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냥 정해진 거 없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일일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니까요. 이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종들은 전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구근을 예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모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시고, 또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저걸 해도 되고 저거 없으면 이거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없는 색깔을 끼워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 조화를 얼마든지 저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 들어갈게요. 아프리콧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노란색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요. 꽃은 작고 잎도 작은데요. 이 숫자로 정말 누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득 잎을 덮고, 다시 얘기하지만 개화제 없이 핀 꽃이에요. 개화제 없이 어떻게 이렇게 꽃이 펴? 하지만 필 수 있습니다. 환경만 조성을 해주면요, 분갈이만 잘 해주면요, 영양이 받쳐주기 때문에 꽃을 원 없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얘가 아프리콧입니다. 이 아이는 데저트 하트라는 꽃입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가운데 라인이 좀 굵게 들어갔고요. 메인 색도 조금 특이합니다. 기존에 봐왔던 색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꽃 인심은 좋고 자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잎사귀 요 새 이파리 가운데 레드색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데저트 하트입니다. 이 품종은 엘리자베스라는 품종이에요. 소개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노란색 중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색감이 들어간 애들 중에서는 메인 색깔이 가장 짙은 색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구조로 된 것들은 거의 메인 색이 레몬색이나 조금 연한 색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아이는 메인 색이 가장 짙은 노랑에 가까운 색의 품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꽃인심 좋고 예쁘네요. 상큼한 색이네요. 크랜베리입니다. 이제 꽃 피기 시작해서 꽃은 얼마 없는데요, 안에서 계속 꽃이 나오고 있어요. 색깔은 되게 단순해요. 주홍색 같지만 아닌 옅은 색과 노란색, 그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노란색이 껴있으면 아무래도 좀 상큼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낮게 자라고 꽃대도 낮게 올리는 상큼한 품종입니다. 크랜베리예요. 오렌지 톤인데요, 오비 환타예요. 환타 색깔 전에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환타색입니다. 오렌지 연한 톤, 약간 DXP와 비슷한데 조금 더 꽃이 작고요, 조금 더 상큼합니다. 이 아이는 HOBC라는 품종입니다. 영어 이름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잎도 꽃도 아담하고 상큼합니다. 아까 보셨던 스플래시
비슷한 느낌이죠. 상큼한 느낌, 환타 같은 느낌 비슷해요. 환타가 없으면 얘로 하고 얘가 없으면 환타로 하고 둘이 바꿔도 무방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하이 오렌지예요. 하이 핑크, 하이 옐로우, 하이 오렌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하이가 들어가는 이름 애들은 착해요. 기본적으로 꽃 잘 피고요.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렌지가 진짜 얘만큼 오렌지스러운 게 없죠. 그냥 가장 오렌지스러운 꽃입니다. 하이 오렌지예요. 이 아이는 노란색의 대표주자 선셋입니다. 꽃잎이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지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해주는 꽃이에요. 그리고 잎도 일반 잎하고 좀 달라서요. 이 아이도 이름표 없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샛노란 것이 아니라 살짝 색이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귀여움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 납니다. 이 품종은 다알리아라는 품종이에요. 꽃 잘 피고 예쁩니다. 전부 다 꽃이 잘 피고 예뻐서 달리 어떤 수식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옵투샤면은 기본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품종은 오비 립이에요. 스타일이 처음에 보셨던 아프리콧과 비슷하죠. 레몬색의 배열도 비슷한데요. 이 아이가 조금 더 톤이 짙은 특징이 있어요. 오비 립입니다. 이름이 참 간단해요. 여기도 노란색이죠. 3중, 4중으로 색깔이 배열돼 있어요. 레드 노랑, 레드 노랑 이렇게 배열이 돼서 가운데 포인트가 됐는데요. 얘는 이제 구근 중에 가장 비싼 아이입니다. 라이온 하트예요.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고요. 좀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피고 가운데 비어 있는데요. 곧 채워지겠죠. 라이온 하트예요. 이 품종은 선버드보다 살짝 오렌지 톤이 더 짙고요. 꽃이 훨씬 큽니다. 얘는 오렌지 드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약간 사방으로 퍼졌는데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꽃 크기가 시원시원해요. 오렌지 드림이란 이름만큼 살짝 오렌지 톤이고요. 가운데 노란색이 살짝 짙어요. 은은한 느낌이에요. 이 품종은 크림퍼프입니다. 잎이 납작하게 자라요. 납작하게 자라서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고요. 꽃도 키가 작은 만큼 조금 아담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꽃대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에요. 이 품종은 오비 선버드예요. 선버드 이름이 쉽죠? 색깔 좀 튀고요. 메인 색깔이 연한데도 이 색 배열로 인해서 조금 튀는 색깔이 됐고, 그리고 화경이 조금 큰 편입니다. 시원시원하게 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꽃 시작이라 앞으로 오랫동안 필 것 같아요. 이 품종은 오비 멜론이라는 품종이에요. 색이 흰색도 아닌데 엄청 은은하죠. 지금 이제 꽃 시작이라서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자라는 타입이에요. 단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품종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없어서 이렇게 꽃바구니처럼 폈을 때 느낌이 좀 상상하셔야 되는데, 아주 꽃잎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품종은 파이어버드라는 품종이에요. 굉장히 형광색 같은 그 쨍한 부분이 있고요. 이 처음에 피기 시작할 때 굉장히 쨍해요. 색깔이 가운데 레드 강렬하고 노란색도 강렬하고 그 대비가 너무 신선합니다. 노란색 중에서는 얘가 많이 튀는 것 같아요. 잎도 다른 어떤 것보다 특이하죠. 유일한 잎을
가졌어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도 그렇고. 꽃인심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하나만 펴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거든요. 파이어버드입니다. 이 아이는 하이 옐로우예요. 하이 핑크 있듯이 하이 옐로우인 건데 보통 옐로우와 비슷한데 조금 연한 느낌이 있네요. 잎이 조금 길쭉한 편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도 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하이 옐로우예요. 이 품종은 바록스예요. 꽃인심이 너무 좋아서 안에 꽃이 폈는데요. 겉으로 또 꽃이 나와서 지금 겹겹이 꽃이 쌓여 있거든요. 여리여리하게 자라는 편이고 꽃잎도 힘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꽃인심은 많아서 항상 이 정도의 꽃을 보여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바록스예요. 이 아이는 오강링이라는 아이인데요. 약간 비슷한 품종이 몇 있어요. 크림퍼프도 비슷하고 아프리콧도 비슷하고, 근데 비슷할 뿐 같지 않아요. 느낌이 살짝씩 다른데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저거로, 저게 없으면 이거로 이렇게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들을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랑초는 비슷한 품종이 많아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오강링입니다. 이 아이도 비슷한 스타일이 많은데요. 프롬 신비라는 품종입니다. 몇 가지 비슷한 품종이 보여요. 작게 자라는 편이고 꽃도 상대적으로 약간 작게 피는 편입니다. 프롬 신비예요. 이 품종은 버밀리언이라는 품종입니다. 메인 색깔이 노란색은 아니지만 여기에 껴주고요. 가운데 노란과 촌스러운 핑크가 어울려서 아주 상큼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잎도 자그마해서 이렇게 정말 수치 많은 그런 잎입니다. 꽃도 안에서 계속 나오고요. 꽃인심 좋고 웃자람 잘 없고 꽃 잘 피는 품종 중 하나예요. 이 아이는 오믈렛이라는 아이입니다. 노란색 중에서 좀 키가 작은 그런 품종 중 하나일 텐데요. 잎이 조금 달라요. 이 아이도 이름표 없어도 그냥 품종을 알 수 있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예뻐요. 꽃인심 좋고요. 약간 전부 다 노랑이 아니라 살짝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발랄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우아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 아이는 좀 작은데요. 코카티엘이라는 아이입니다. 가운데 핑크톤 라인이 노란색과 대비되면서 눈에 띄는 외모죠. 이 메인 색깔은 레몬색이고요. 이 원색적인 색깔들이 있으니까 이 파스텔 톤에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외모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구근이 넉넉치 않을 것 같아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품종 소개는 드려요. 이 품종은 문라이즈예요. 화경이 굉장히 커요.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꽃 화형이 조금 독특해요. 갈라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 느낌. 꽃이 화경이 크다 보니 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운데 노란색이 조금 짙은 편이고요. 메인 색깔은 약간 살몬입니다. 문라이즈예요. 아이 이름 없다고 했던 그 아이인데요. 이 줄무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이죠. 가운데 노란색이 밝지 않고 좀 톤 다운된 색이고요. 그래서 화사함보다는 약간의 우아한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저한테 그냥 이름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잘 알아들을게요. 이 품종은 워터선입니다. 오렌지 섞인 노랑 바탕에 보편적인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색이 연하고 이렇게 산뜻한 꽃입니다. 자라는 성격도 괜찮아요. 꽃대 많이 올라오고요. 독특한 화분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화이트 마네킨입니다.
이 품종 되게 많이 나갔는데 추천 품종이에요. 착해요. 착한데 얘가 왜 특이하냐면 지금 품종이 특이한 게 아니라 구조가 특이합니다. 아래로 나왔어요. 화분 아래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아래랑 위에랑 이렇게 해서 얘는 모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아이죠. 색이 얘도 자세히 보면은 잎에 줄무늬 있죠. 꽃잎에 줄무늬 있고 레드와 옐로우가 조합이 돼 있어서 예쁘고요. 밋밋하지 않아요. 여기 옆에도 볼까요? 얘도 위에로 나오고 아래로 나왔고 얘는 그냥 아래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폈어요. 어디로 나오면 어떤가요? 그냥 예쁘면 되죠. 아래로 간혹 가다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똑바로 심는다고 해도 물을 주면서 구근이 뒤집힐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아래로 나올 수 있는데요. 아래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키우시면 됩니다. 위에는 무슨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걸어 가지고 이렇게 꽃 마음대로 보시면요. 위에서 이제 구근을 늘릴 대로 늘려서 수확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좀 의외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아이들은 특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소개한다고 소개를 해드려도 중간중간 품종이 빠질 수 있어요. 빠지는 것은 또 나중에 보충해 드릴 수도 있고 보충하지 않는다 해도 나중에 이제 구근 고르실 때 어떤 원하시는 게 없을 경우에 제가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얘네가 정말 미쳤나 싶을 정도로 꽃을 많이 피는데요. 올겨울 정말 사랑초 덕분에 눈호강 아주 제대로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얘네가 휴면하려면 멀었고 이대로 한참을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년치를 단 1, 2개월 안에 몰아서 피는 그런 진짜 뒷심까지 있을 거라서 질리도록 꽃을 보여줄 거예요. 구근 예약하시는 님들은 구근 소개를 전부 다 보신 후에 한꺼번에 품종을 정리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요거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추가해요, 저것도 추가해요 이러면은 제가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문자 위에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낭비되면서 이제 좀 점점점 늦어지겠죠, 그 시간들이 모이면. 그래서 나중에 다 보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한 번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일단 이름 먼저 올려두면은 나중에 품종 고르셔가지고 목록 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꽃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피고 있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개화제를 두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주지 않고. 얘네가 워낙 꽃을 잘 피워서 여기서는 개화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가정에서는 햇살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개화제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랑초에 개화제를 쓰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얘는 잠깐 키우고 끝인 애들이잖아요. 휴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개화제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유기농을 부르짖지만 사랑초한테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마음껏 쓰시고 예쁜 꽃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소개 못 드린 품종에 대해서 소개 드릴게요. 되도록 빠르게 소개할 테니까 많이 보시고 고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골라보세요.